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어디 가서 말도 못하고 새까맣게 타는 이 마음. 하나둘 쌓이면 마음의 병이요 몸의 병입니다. 여러분의 막혔던 속을 시원하게 뚫어드립니다. 출근길 대나무숲. 네, 주님 부활 대축일 이후에 처음 뵙습니다. 또 부활이니만큼 더 텐션을 올리는 대나무숲. 어이구, 제가 낸 소리 아니에요 이번 건. 아니 텐션이 너무 좋은데. 예, 부활 축하와 함께 서울대교구 명동문당 부주임이신 진슬기 토마스대학교 신부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부활 축하드립니다. 부활을 축하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우리 행복가족들에게 부활 축하 메시지 네. 일단 간단하게 한 번 더 해주시죠. 부활하셨습니까? 맞다. 네. 해야죠. 제가 진심으로 해야 되는데. 그럼요. 활기차게 신나게 가뿐하게 예, 부활 축하드립니다. 축하합니다. 네. 예, 우리 행복가족들도 그렇게 기쁜 부활 그리고 가뿐한 부활, 그럼요. 예, 마음 깊은 부활을 맞길 바라며 오늘도 보이는 라디오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CPBC 라디오 시청도 해주시고 또 100원 드는 문자 샵 1053 무료 빵톡으로 여러분의 고민 여전히 무덤에 계시다면 나오셔야 됩니다. 예, 그 돌을 옆으로 밀고 그럼요. 털어버리고 나오시길 바라면서. 바쁘셨죠? 예, 그렇습니다. 확실히 명동 대성당으로 오신 다음에 성주관과 부활은 좀 달랐을 것 같습니다. 예, 모든 본당이 다들 거룩한 성주관과 성삼일 그리고 부활 기쁜 부활 대축일을 지내셨을 텐데요. 예. 명동은 명동이더라고요. 그렇죠. 주교자니까. 그럼요. 예. 주임 신부님이 주례를 하시는 게 아니시더군요. 예, 그러니까요. 뭐 전례 담당 신부님도 있고 해서 네. 뭐 이렇게 저렇게 많이 신경을 쓰실 게 많았을 것 같아요. 예, 어떠셨을지. 물론 저는 전례 담당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전례 담당 신부님 도와드리면서 옆에서 열심히 뛰어다녔습니다. 예,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 예, 이젠 또 기쁜 부활로 엠마오도 가시고, 그럼요. 예, 오늘 행복하게 또 만들어 주신 다음에 보내셔야 할 텐데, 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명동대성당의 그 늘 푸른 청년. 네네. 청년이 아니라 늘 푸른 청년의 그 늘 푸른 청년이란 이름이 네. 좀 바뀔 필요가 있다. 약간 그런 제안들이 있었죠. 예, 그래서 저희 방송 함고 난 다음에 그 영상을 활용해서 또 홍보를 하기도 했고, 네네네. 예, 그 당시에 제가 무리수였죠. 호돌이 어떠냐. 제가 단칼에 끊었죠. 호돌이. 예, 그랬죠. 어디? 예, 바로 킬 당했는데 이미정 수한나님이 호돌이라니 핫. 예. 그렇게 되면 저도 거기 딱 낄 수 있겠네요라고 하셨으니. 굳이 이름이 호돌이 아니셔도 88년생 이하시면 괜찮습니다. 그러네요. 이상이시면. 예. 뭐 응답하라 청년. 응청? 그거 올려주세요. 이름이랑 해서. 예, 요 정도. 응청 괜찮네. 지금 갑자기 떠오른 거 제가 하나 전하는데. 네. 소피아님은 네. 이렇게 남기셨거든요. 직접 소개를 신부님이 해주시죠. 늘 푸른 청년의 새 이름 공모 결과도 기대되네요. 정말로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은 없는데 늘청이라 하면 늙은 청년의 줄임말로 오해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아하. 저는 개인적으로 늘 푸른이라는 형용사가 좋긴 한데 더 좋은 이름도 찾았으면 좋겠다고 남겨주셨습니다. 늙은 청년이다. 저는 이렇게까지는 생각 안 해봤는데 그냥 늘 푸른이 주는 약간 요양원 이름에 많이 들어가 있어서 요양원. 그러네요. 그렇구나. 그렇네요. 예. 그래서 그 이후에 공모전을 하고 난 다음에 공모를 받고 좀 지금도 새로운 계속 이름을. 받고 있는데요. 예. 꽤 많은 것들이 들어왔는데 대표적인 게 위청이라는 게 들어왔습니다. 위청? 이 중의적인 뜻을 가진 거라고 하시면서 제안해 주셨더라고요. 예. 쓸 때는 영어 WE 청으로 쓰자. 위청. 예. 우리도 청년이다라는 그것과 더불어서 청년의 윗세대들 그런 의미로서도 좋다고 해서 위청이라는 것도 들어왔고요. 그러니까 아래청이 아니라 위청이다. 그렇죠. 아래청 위청. 네네. 그리고 그리고요? 플랫폼이라는 이름도 제안 들어왔더라고요. 플랫폼. 예, 왜냐하면 35에서 45살까지의 사람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자신의 역량과 경험을 공유 발전하는 우린 장으로 만들어보자. 그런 의미에서 플랫폼. 네. 그다음에 같은 의미로 브릿지라는 이름도 들어왔고요. 브릿지. 예, 이어준다. 청년과 연결. 장년을 이어주는 세대니까 브릿지라는 이름으로 가면 어떨까요?라는 것도 왔고요. 그다음에 서린이와 마른이라는 예? 답도 왔습니다. 서린이와 마른이? 왜 그랬을까요? 서린. 서른에서의
서른 플러스 어린이, 마흔 플러스 어른에서 서린이와 마른이 뭐 이런 것도 들어왔고요. 아 그건 진짜 예. 호돌이가 낫네요. 그 정도까지 갈 제가 거면. 봤을 때는 그게 그겁니다. 아 그런가요? 이런 예 그리고요. 예, 그다음에 아우룸이라는 뜻도 왔는데 전체를 아우른다는 한글 아우름. 뜻도 있지만 음. 라틴어로 아우rum이 황금기라는 뜻도 있대요. 그래요? 예, 저도 몰랐어요. 오. 근데 이런 뜻으로 아우rum이라는 이름도 올라왔고요. 아무튼 지금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다양하게 올라오고 있군요. 저희가 그래서 저희 임원진들이랑 음. 이번 4월 달까지는 이렇게 들어오시는 모든 거를 일단 수합을 한 다음에 5월 이후에는 거기서 몇 가지를 추려서 아. 투표에 올릴 예정입니다. 응청. 그거 올리세요. 청년 어떻게 예. 좀 경쟁력이 있습니까, 신부님 보시기에? 제가 봤을 때는 있습니다. 지금 딴 데 보면서 얘기하는데 예, 상품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올려주세요. 지금 절대 저를 안 보시면서 얘기하고 있거든요. 눈 바라보면서 거짓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부활 맞았는데 바로 또 고해성사하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요. 저도 어렵게 고해성사 했거든요. 아 너무 웃기네요. 예 그래요. 4월 한 달까지도 받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늘 푸른 청년, 늙은 청년으로 둘 수 없다. 예, 새로운 이름을 계속 받고 있으니까 예, 여러분 관심 가져주시고 예, 여러 가지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우름도 좋네요. 그럼 괜찮은데요? 아우름 괜찮은 것 같은데요. 예, 5월에 과연 투표 어떻게 될지. 자 그리고 이 시간에 집중하셔야죠. 그럼요. 예, 출근길 대나무 숲 어떤 시간인지 소개해 주십시오, 신부님. 예, 요즘 현대인들 세상 살면서 가슴 답답한 일 많으시잖아요. 예. 그런 일들 무조건 쌓아두기만 하면 마음에 병 나거든요. 예. 우리 행복가족의 정신 건강과 소화 기능을 위해서 마련한 코너가 바로 이 출근길 대나무 숲입니다. 익명 보장됩니다. 그럼요. 예, 시원하게 욕도해 드린다고 했습니다. 그럼요. 찰지게 예, 해드리겠습니다. 뒷감당은 우리 다니엘 PD가 한다. 네. 항상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시원하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특별 처방해 주시죠, 신부님. 예, 맞습니다. 우선 제가 먼저 토닥토닥 해드릴 거고요. 코너 속의 코너 슬기로운 노래 처방이라고 해서 음악으로 너덜너덜해진 마음도 치유해드리고자 합니다. 예. 그러니까 마음속에 품고 있는 답답함을 바로바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디로요? 한 통에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1053 그리고 CPBC 라디오 앱 빵에 무료 방송 토크로도 사연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부님이 노래 처방도 해주십니다. 네. 예, 찐으로 슬기로운 노래 처방도 해주시니까 기대를 해보면서 지난달에는 앞에서는 친절하고 참 좋은 사람인데 다른 사람 물건에 손을 대는 정말 그렇죠. 반전 드라마 같은. GD 같은 사람이었죠. 제가요? 그렇죠. 앞에서도 매력인데 반전적으로 더 매력도 있다. 그 말도 저를 안 보시면서 오늘 거짓 증언이 많은데 이 원고가 예. 2567님이 문자를 안 보낼 수가 없네요. 일단 신부님 연기를 너무 잘하세요. 서프라이즈라면서 칭찬. GD님 연기랑 헷갈리신 거 아니에요? 지난 편은 GD의 연기가 거의 뭐 한 6할 정도 했다. 그럼 8할. 아유 너무 높여주십니다. 8할입니다. 여자 연기를 해가지고 그때 예. 그랬었죠. 예. 오늘 어떻게 메소드 연기 준비되셨습니까? 오늘은 다행히 연기할 게 없더라고요, 제가. 그냥 살아있는 얘기들이라고 오늘 좀 여기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들어주시면서 참여도 해주시고 자 출근길 대나무숲 우리 둘째 주 화요일 진슬기 토마스 대학교 신부님과 함께합니다. 본격적으로 노래 한 곡 듣고 네. 이어가야겠죠. 어떤 노래 들을까요, 신부님? 예, 첫 노래가 조금 잔잔해질 수도 있는데요. 에픽톤 프로젝트의 나는 그 사람이 아프다라고 한번 정해봤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나는 그 사람이 아프다. 사실 저희가 힘들어하는 사랑 관계가 그 사람이 나쁘거나 미워하는 것만은 아닐 것 같아요. 사실은 우리가 애증이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사실 사랑하고 관심이 있으니까 마음에 안 드는 것도 보인다는 점에서 그 사람이 나쁘다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우리가 조금 불편해하는 그 사람은 내가 그 사람을 아파하고 있구나라는 걸로 받아들이면 어떨까 싶어서 한번 정해봤습니다. 야, 시작부터 위로가 되는데요. 그런가요? 좋습니다. 예, 힐링송으로 우리가 들을 수도 있겠네요. 네. 나는 그 사람이 아프다. 에피톤 프로젝트 또 타로의 피처링으로 함께합니다.
수줍게 넌 내게 고백했지. 내리는 벚꽃이나 겨울이 올 때까지 언제나 너와 같이 있고 싶어. 아마 비오던 여름날 밤이었을 거야. 추워 입술이 파랗게 질린 날, 그리고 그게 내 손을 잡으며 입술을 맞추고 떨리던 나를 꼭 안아주던 그대, 이제와 솔직히 입맞춤보다 더 떨리던 나를 안아주던 그대의 품이 더 좋았어. 내가 어떻게 해야 그댈 잊을 수 있을까. 우리 헤어지게 된 날부터 내가 여기 살았었고 그대가 내게 살았었던 날들. 난 솔직히 무섭다. 그대 없는 생활 어떻게 버틸지. 함께한 시간이 많아서였을까. 생각할수록 자꾸만 미안했던 일이 떠올라. 난 솔직히 무섭다. 어제처럼 그대 있을 것만 같은데 하루에도 몇 번 그대 닮은 뒷모습에 가슴 주저앉는 이런 나를 어떻게 해야 하니. 그댄 다 잊었겠지. 내 귓가를 속삭이면서 사랑한다던 고백, 그댄 알고 있을까. 내가 얼마나 사랑했는지, 또 얼마 그리워해야 그댈 잊을 수 있을지. 난 그대가 아프다. 언제나 말없이 환히 웃던 모습, 못난 내 성격에 너무도 착했던 그대 만난 건 정말이지 행운이었다 생각해. 난 그대가 아프다. 여리고 숨에서 눈물도 많았었지. 이렇게 힘든데 이별을 말한 내가 이 정도인데 그댄 지금 얼마나 아플지. 나 그대가 아프다. 나 그 사람이 미안해. 나 그 사람이 아프다. 나는 그 사람이 아프다.
였습니다. 에피톤 프로젝트 또 타루의 피처링으로 함께 들었고요. 힐링이 되네요. 내가 미워하는 사람, 나한테 매듭이 딱 이렇게 묶여져 있는 것 같은 그 사람, 나한테 아픈 사람이다. 그러니까 마냥 미워하기보다 조금 돌아보자. 네. 우리가 지난 주간인 성주간 전례 안에 정점으로 보내면서 성찰을 많이 했을 거거든요. 그럼요. 예, 부활에는 기쁘다도 좋지만 그 성찰했던 순간도 기억하면서 그럼요. 보내야겠다는 생각. 그걸 바탕으로 정말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요. 그런 기쁜 시간으로 오늘 또 만들고 있습니다. 출근길 대나무 숲. 예, 서울대교구 명동본당 부주임이신 진슬기 토마스대학 신부님과 함께하고 있고요. 이제 그 아픈 사람 만나야 됩니다. 네. 꽁트 오늘도 어떤 직장의 소재입니다. 아, 네네. 예, 직장 안에서의 요 소재로 같이 만나보려고 하는데 네. 준비되셨습니까? 아멘. 성호 그으면서 만납니다. 벌써 5시가 넘었는데 왜 아직까지 무슨 시기지? 분명히 오늘까지 보고서 내야 한다고 슬기 씨한테 얘기했는데 하고 있는 거야. 잊어버린 거야. 계속 이렇게 속으로만 얘기해가지고는 안 되잖아. 얘기해야지. 안 되겠다. 저 슬기 씨 그 부장님한테 보고할 보고서 그 준비하고 있죠? 머리치와 머리치와 무슨- 머리 아니, 내가 머리가 머리 많이 큰 건 아닌데 왜 머리 미치워. 치우라? 슬기 씨. 널 사랑하지 않아. 아니 왜 나를 사랑하지 나는 아무 사랑하고 이유도 없다. 없어. 아니 뭘 하길래 대답이 없는 거야. 또 이어폰 끼고 있네. 그 블루투스 이어폰 진짜 팥 떼버리고 싶다 진짜. 업무 시간에 이어폰 빼라고 하면은 꼰대라고 싫어하겠지. 전에 인터넷 보니까 이어폰 빼라고 했다가 욕먹는 직장 상사 많다는데 계속 이렇게 속으로만 얘기하니까 너무 답답하다. 그냥 메신저로 물어보자. 메신저로. 슬기 씨 많이 바쁘죠? 혹시 내가 시킨 아니 내가 부탁드린 그 보고서 다 됐나요? 엔터. 맘마미야 아, 맘마미야. 왜 노래가 팝으로 바뀐 거야? 왜 답이 없지? 못 봤나? 냅도 안 오네. 벌써 5시 30분인데 30분밖에 안 남았잖아. 퇴근 시간 안 되겠다. 직접 가서 물어봐야겠다. 너무 갑자기 말 시키면 놀랄 수 있으니까. 비도 오고 그래서 네 생각이 났어. 비도 오고 생각이 나서 그랬어. 과장님, 뭐 하실 말씀 미안해요. 있으세요? 내가 쳤어요. 미안해요. 아니 다른 게 아니라요. 그 보고서가 보고서요?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쵸? 네, 그럼요. 난 또 잊어버린 줄 알고. 그 다 됐나요? 얼마나 아니요, 됐나요? 조금만 더 하면 될 것 같은데. 더요? 예. 다음에 말씀드릴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부장님. 네, 알았어요. 예, 그래요. 그래, 역시 괜한 걱정이었어. 조금만 더 기다려 볼 걸. 근데 이게 6시가 다 돼가는데 그래도 오늘 저녁 약속도 있고 가족들이랑 시간 보내야 되는데 슬기 씨는 야근하려는 건가? 오, 일어난다. 드디어 다 했나 보다. 부장님, 저 먼저 퇴근해 보겠습니다. 퇴근이요? 네. 잠깐만. 슬기 씨. 네. 그 보고서는 그거요? 오늘까지라고 제가 아직 다 못했어요. 내일 드릴게요. 내일. 오늘 하루 종일 했는데 못 끝냈거든요. 근데 벌써 업무 시간이 다 끝났네요. 이렇게 발랄하다. 그럼 내일 뵙겠습니다. 이런 시바신이시여. 정말 천주교에서 힌두교를 찾을 정도로 오늘까지 내가 하라고 했잖아. 갔네. 다 못했잖아. 근데 퇴근한다고? 내가 이상한 거야? 내가 잘못했네. 내가 아주 큰 잘못을 했어. 도대체 나한테 왜 그러는 거야? 이게 준비된 게 아니었는데 어떤 종교 간의 대화합을 하게 하는
힌두교의 신까지 찾게 하는군요. 아, 욕하신 거 아니죠? 아닙니다. 아이, 그럴 리가요. 저는 그럼- 일본 그 진돗개 비슷한 그 시바견을 얘기하는 줄 알고 지금. 아니, 그것도 아닙니다. 예. 아, 자꾸 그럴수록 우리 다니엘 PD의 표정이 안 좋아집니다. 정장을 입어야 되는 순간이. 아, 저희가 아주 찰지게 욕도 해드린다고. 그럼요. 예, 해서 살짝 MSG를 넣었는데 최근에 직장 상사나 동료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 사연을 받았었는데 네. 오늘도 익명 요청하신 이분의 사연입니다. 네. 후배 때문에 힘든 직장 상사의 사연이었습니다. 네. 요즘 그 후배 눈치 보는 선배들도 많은 것 같아요, 부모님. 그러니까 예전에는 너무 음. 일방적으로 상사분들, 선배분들이 일방적으로 내리 누르는 게 문제가 됐다면 약간 찍어 누르는 느낌. 그렇죠. 요즘에는 그거에 대한 반대급부인진 몰라도 오히려 후배나 아랫사람들의 눈치를 보는 우리 선배님들, 어르신들이 많이 늘었다는 게 요즘 상황인 것 같긴 합니다. 예. 그 익명 게시판을 넘어서 이제 익명 게시판 앱이 생겨서 오, 네. 그 블라인드 치는 느낌으로. 네네네. 그래서 그 앱에는 각종 회사들이 다 모여 있고. 네. 그러니까 그 회사원들이 익명으로 글을 올리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무서워서 상사들이 또 눈치를 보기 시작하는 거고. 네. 아까 사연 속에 말하는 것처럼 음. 그 요즘 말로 맑은 눈의 광인이라고 하잖아요. 말광? 예, 그래서 눈을 이렇게 뜨고 저는 블루투스 이어폰 끼고 하면은 업무에 집중이 돼요. 뭐 이런 네. 얘기들을 하는데 뭐 이어폰 끼고 하는 게 그렇게 치명적인 게 아니라면 그거 갖고 문제 삼는 게 진짜 꼰대일 수는 있겠죠. 근데 적어도 오늘 내용만으로 보자면 그러니까요. 집중을 못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업무를 못 끝낼 거 보면 결국 못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죠. 어퍼컷도 아프지만 네. 잽을 10방 맞는 것도 엄청 힘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예. 신부님도 요즘 업무 안에서 그런 걸 겪으시는 경우도 있지 않나요? 저는 늘 행복한 마음으로 잠깐만. 사목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끝나고 고해성사 하셔야겠네. 지금 3번이나 거짓 증언을. 근데 네. 그런 것처럼 뭐 그래 이어폰 낄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는데 네. 그게 계속 반복이 되면 사실은 그게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결과물을 냈냐가 문제일 것 같긴 해요. 그러네요. 사실은 오늘 그러니까 저희가 회사 같은 경우는 동아리 모임이 아니잖아요. 예. 분명히 일정한 목표를 가지고 같이 모여서 일을 하는 건데 맡은 바 일을 제대로 못하면서 권리만 요구하는 것 예.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지. 사실은 예. 다 하고 한다고 하면서 그런 거 뭐 이어폰을 끼던 뭐 반바지를 입고 반바지는 좀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런 거는 근데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은데. 예, 그래요. 그러니까 업무 안에서의 그 수행을 하는 게 일단 중요하다. 그렇죠. 예, 예. 그렇네요. 그것도 맞는 말인데. 그러니까 선배로서 그래서 조언을 해야 한다면 어떤 걸 조언하고 또 어떤 건 좀 기다려줄 줄도 알아야 할 것 같고요. 일단 기다려준다는 게 분명 선배의 목, 어른의 몫인 것 같긴 해요. 소위 말하면 저도 이제 어느 순간은 아래 사람으로 들어가기보다는 점점 이제 관리자로. 선배 뭐 그런 자리로 올라가면서 느끼는 건데 예. 그런 느낌 받을 때 있거든요. 진짜 우리 때는 안 그랬는데 라고 하는 것들. 근데 단순히 우리 때는 그랬는데 그런 식으로만 접근한다면 그게 바로 꼰대인 거잖아요. 소위 말하면. 맞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말해주고 싶은 건 소위 말하면 에티튜드, 에티켓, 뭐 매너 이런 걸 수 있는 예, 태도와 예의나 뭐 이런 그런 것들, 기본적인 문제들이 것들.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그런 것들을 그럼 왜 모를까라고 했을 때 모른다는 건 가르쳐주지 않아서 모른 걸 수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예. 이 상황에서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 게 보다 좀 좋을 것 같아. 틀린 건 아니지만 이렇게 하는 게 더 좋다라는 거를 한 번도 제대로 가르쳐주지 않았으면서 쟤네는 저런 걸 왜 안 하지? 왜 못하지라고 한다면 그 책임이 과연 소위 말하는 후배들한테만 있을 거냐라는 거죠. 그렇네요. 그러니까 사연에 다시 집중을 하면 6시까지 일을 다 못했어요. 근데 일단은 퇴근하겠습니다 하고 룰루랄라 가는데 나 때는 말이야. 그러면 이제 잘못된 거죠. 업무가 남았으면 그래도 업무 어느 정도 다 하고 갔는데 그건 좀 지켜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말하기보다는 이렇게 말하면 꼰대인 거죠. 꼰대가 되고 좀 더 감정의 골이 깊어지게 그렇죠. 되는 건데 그런 순간에 그러면 어떻게 말하면 좋겠다? 저는 오히려 근데 오늘 꽁트 안에서 보면 왜 이렇게 이 소위 말하면 선임이 선배가 이렇게 눈치를 보고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오히려 그게 문제를 더 꼬이게 만드는 걸 수 있다. 정말로 급박한 6시까지 맞출 과제였다면
내 개인 일을 시킨 게 아니잖아요. 그거는 선배로서도 음. 공적인 일을 시켰다면 정확하게 알려줘야죠. 주의를 시켰어야죠. 음. 이거 오늘까지 마감을 지켜줘야 돼. 그래야지 뭐가 소위 말하면 결제가 올라가고 그래야지 바이어를 만날 수 있어. 근데 사실은 과제의 긴급성이나 무게에 대해서 전혀 느껴지지 않았거든요. 꽁트만 보자면.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런 상태에서 이 슬기 씨는 꽁트에서의 슬기 씨는 그냥 되게 일상적인 업무인가 보다. 그래서 열심히 하다가 업무 시간이 끝났네? 그럼 가보겠습니다. 왜냐면 6시에 업무가 끝난다는 건 룰인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점에서. 회사 안에서 정해진 그리고 이 나라 안에서 정해놓은 그럼요. 그런 시간이기도 하니까요. 그러니까 일단 선배가 말을 시원하게 해야 된다. 그럼요. 할 말을 제대로 하고 그리고 이끌어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한다라는 거. 그런 점에서 공과 사를 구분할 줄 아는 게 사실은 선배의 몫인 것 같아요. 싫은 소리라도 공적인 걸 해야 할 말이 있다면 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내가 나쁜 사람 소리를 들을까봐 꼰대 소리 들을까봐 정작 해야 될 말은 못하면서 끙끙 앓다가 자기 감정적인 얘기도 우리 때는 안 그랬어 뭐 이런 식으로 튀어져 나와버리면 오히려 요즘 세대의 입장에서 볼 때는 뭐가 더 안 맞아 보이는 거죠. 뭐야? 어떨 때는 저러다가 오히려 자기 기분 틀렸다고 저러나 오히려 기준이 안 생길 수 있다. 오해를 할 수 있다. 그렇죠. 라는 거. 공과 사를 확실히 나눠서 공적인 일은 확실하게 주지를 시키고 시간 안에 할 수 있는 거를 이끌어주고 그렇죠. 그리고 사적일 때는 그래도 친분을 쌓을 수 있는 그런 편한 얘기들을 많이 하는 게 그게 이 회사 안에서 조금 더 평화롭게 살 수 있는 그런 방법이다라는 그런 거네요. 그렇죠. 더불어서 조금 싸잡아서 일반적으로 말하는 걸 수도 있지만 예. 왜 이렇게 됐는가라고 봤을 때 전반적으로 결과만 좋으면 됐지라는 오늘날 우리 사회의 풍조가 점점점 이런 예의나 관계성에서 있어의 배려에 대해서 무시하게 만들고 있는 걸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네요. 소위 말하면 간혹가다 신자분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 계시거든요. 기도는 내가 할 테니까 넌 공부만 해. 시험 성적만 좋으면 애가 누구를 때리고 와도 선생님들도 그렇고 괜찮아 하고 넘어가주는 어떤 풍조들 이런 풍조들 속에서 나는 이어폰 꽂아야 되고 나는 뭐 해도 되고 왜 건드려 나는 끝났으니까 가야지 라고 되는 것들이 점점점 고착화되는 건 아니냐 주변을 볼 줄 모르게 그러다가 학교 폭력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결과만 좋으면 됐다라는 식이 근데 누가 만들었냐? 아이들이 아랫사람들이 그걸 만들진 않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위에서 그런 거를 조장하지. 그런 점에서 지금 몇몇 선배님들이 겪게 되는 답답함은 어떻게 보면 그동안 우리가 쌓아왔던 것들에 대해서 지금 부메랑을 맞고 있는 걸 수도 있다는 점에서 남 탓하기 전에 우리부터 바뀌어야 될 수도 우리부터 있다. 바뀌어야 된다. 근데 대신에 눈치 보진 말고. 그럼요. 눈치 그거 보면서 잘못된 걸 접근하면 알았다면 고쳐나가는 것도 우리가 먼저 나서줘야 그렇죠. 되는 거니까. 당당하게 또 겸허하게 잘못했던 건 그냥 받아들이고 그럼에도 이 업무 효율은 올릴 수 있도록 또 당당하게 후배들한테 얘기도 할 수 있어야 되는 그럼요. 거고요. 그게 지금 우리가 또 부활 시기 살고 있고 또 부활 축제를 보내고 있는데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보시기 참 좋은 모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네. 예, 그래요. 랩이 약간 MZ세대 말투. 네. 아직 슬기 씨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느낌도 있는데. 돌아와야 돼요. 꼰대와 선배의 차이 이제는 확실히 알겠네요. 신부님 얘기 들어보니까. 꼰대와 선배 저도 물어봤는데 꼰대랑 선배의 차이가 뭡니까라고 했을 때 누가 되묻더라고요. 조언과 잔소리의 차이가 뭐냐고. 조언과 잔소리의 차이가 뭐냐. 네. 조언은 들을 때는 기분 나쁠지언정 도움이 된다고 수긍이 가는 말이 조언이래요. 잔소리는 들을 때도 기분 나쁜데 계속 생각해도 기분 나쁘대요. 근데 왜 기분 나쁘냐라고 했더니 자기 자랑이래요. 그건 거의가. 아하. 나는 이렇게 했더니 뭐 했어? 근데 이렇게 하면 좋잖아 하는데 쭉쭉쭉 들어다 보면 난 그래서 성공했어. 난 이래서 잘 나갔어라는 본인의 자랑을 하고 있는 것들이 많더라. 그런 점에서 조언과 잔소리의 차이가 그거라면 꼰대와 선배의 차이도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네요. 단순히 내 직위, 내 위치를 뽐내기 위해서 거들먹거리는 거라면 꼰대지만
내가 너보다는 그래도 먼저 해봐서 알려주고 이렇게 하는 게 너한테 편할 거야 라는 마음으로 무언가 다가가고 인정받는다면 그게 선배가 되는 게 아닐까. 내가 말을 하기 전에 그래서 잠깐이라도 좀 멈춤 그리고 생각을 해야 될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럼요. 예, 내가 하는 말이 혹여나 너무 나를 돋보이게 하는 그런 말은 아닐까? 그렇죠. 이게 자꾸 요즘 뭐 자기 어필의 시대라고 하면서도 그런 것도 있지만 자꾸 자기 얘기로 이렇게 빠지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맞아요. 그런 것보단 듣는 상대방한테 더 좋은 게 뭘까? 그게 쓴소리더라도 그렇죠. 그렇게 접근을 하면 잔소리가 아닌 조언, 꼰대가 아닌 선배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 그래요. 오늘 사연은 이 직장 생활 안에서 소위 말하는 MZ 세대들에게 치이고 있는 그런 어떤 상사의 얘기였는데 조금 더 자신감 있게 얘기를 한번 해보셔라. 그렇죠. 그리고 주눅 들지 마시고 그리고 말하기 전에 잠깐 생각을 하면서 잔소리가 아닌 조언을 해봐라.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쯤에서 이제 찐 슬기로운 노래 처방 네. 해주실까요? 익스의 잘 부탁드립니다 한번 골라봤습니다. 오. 옛날 노래이긴 한데 예, 곰곰이 들어보면 도움이 되는 가사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렇군요. 안녕하세요. 적당히 바람이 시원해. 유후. 잘 부탁드립니다. 아, 그거 마무리. 잠깐만. 각자의 상황에 대해서 예. 왜 제가 알기로는 그 익스의 잘 부탁드립니다가 그 입사 시험 보러 갔을 때 그 떨림을 이겨내기 위해서 술 한 잔 먹고 갔다가 완전히 큰 실수를 한 그거에 대한 에피소드를 맞아요. 노래로 예, 만든 예. 거로 들었거든요. 예. 사실 소년병들이 가지고 있는 어설픔과 어려움도 분명히 있다. 그것과 더불어서 선배로서 느끼는 이해 못함과 답답함도 서로가 있다. 있을 수 있으니 서로 좀 잘 부탁드립니다. 서로 잘 부탁드립니다. 네. 그런 의미군요. 좋습니다. 저도 잘 부탁드립니다, 신부님. 잘 부탁드립니다. 잠깐 잘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네. 하셨는데 그 매력도 잘 부탁드립니다. 예, 익스의 잘 부탁드립니다. 들을게요. 적당히 바람이 시원해 기분이 너무 좋아요 유후 끝내줬어요 긴장한 탓에 엉뚱한 얘기만 늘어놓았죠 바보같이 한잔했어요 속상한 마음 조금 달래려고 나 이뻐요 히 기분이 좋아요 아싸 알딸딸한 게 완전 좋아요 몰라요 이 정도로 나왔어도 즐겁잖아요 한 번의 실수쯤은 눈 감아줄 수는 없나요 나나나나나나나나 노래나 할까요 더 잘할 수 있었는데 It's so beautiful day 좀 쌀쌀하네요 차가운 바람이 휙 가슴을 쓰네요 아프게 걱정은 나네요 이젠 익숙해질 때도 돼버린 거죠 한두 번도 아닌데 울어도 되나요 가끔은 혼자 펑펑 울고 털고 싶어요 이젠 괜찮아요 한 잔만 더 할게요 잘 부탁드립니다 이 정도로 나왔어도 즐겁잖아요 한 번의 실수쯤은 눈 감아줄 수는 없나요 나나나나나나나나 노래나 할까요 더 잘할 수 있었는데 It's so beautiful
잘 부탁드립니다였습니다. 예, 익스의 목소리로 들었고요. 이게 이제 잘 부탁드립니다 하고 뭔가 퇴근할 것 같은 MG의 느낌도 있지 않습니까? 마무리는. 저는 곧 방송이 끝나가네요. 그러니까 당신 가시겠다고 이거 고른 거예요 지금? 그러지 말입니다요. 그러지 말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그러지 말입니다요. 네. 아주 발음에도 매력이 뿜뿜입니다. 출근길 대나무 숲. 서울대교구 명동본당 부주임이신 신슬기 토마스대학교 신부님과 함께하고 있고요. 네. 못다 소개한 사연 소개하고 이어갑니다. 네. 9288님. 네. 아니 신부님 혹시 그 음. 이전에 다닌 대학교가 그 국대학교 98학번이실까요? 저는 참고로 97학번인데 흔한 이름도 아니고 이 이름의 남자 성별도 흔하지 않아서 맞는 것 같은데 그 불교 그 학교 거기 맞나요, 신부님? 이 남산 밑에 있는 예. 맞을 겁니다. 98학번 맞습니다. 그럼 잠깐만 선배님이 지금 문자 보내신 것 같은데요. 오, 예. 예. 오, 이름도 좀 알려주시지. 이름은 오늘 이 종교 저 종교 많이 나오네요. 예. 힌두교, 불교. 예. 그러니까요. 화합이 좋고요. 네. 예. 2104님은 문자 이렇게 주셨어요. 지난번에 그 토요일 7시에 명동대 성당에서 미사를 보고 신부님 뵀습니다. 네. 오. 저 7시 미사가 늘청 청년 주일 미사입니다. 그렇군요. 네. 청주에서 초딩 라우렌시오와 중딩 가브리엘라와 배낭 메고 서울 여행 갔었는데요. 네. 근데 미사가 시작되자마자 라우렌시오가 잠이 드는 겁니다. 아이고 힘들었나. 성체도 모시지 못했는데 보다. 본인은 미사를 드렸으니 고해성사는 안 보겠다 우깁니다. 라우렌시오에게 어떻게 얘기를 해줘야 할까요, 신부님? 예. 뭐라고 얘기할까요? 무슨 얘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뭐 미사를 다시 드려라. 왜요? 뭐 성체를 모시지 못했으니까. 에이, 일부러 안 모신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괜찮다. 청주에서 여기까지 와서 미사 참례를 하다가 음. 하느님께서 잠을 이렇게 드시게 만들어 주셔서 편히 하느님 앞에서 쉰 건데 네네. 그걸 갖고 고해성사를 왜 합니까? 그럼 성체 안 모셔도 된다. 아니야. 이러면 안 된다고. 이런 분들 때문에 말하기가 그러는데 그거는 그 상황 속에서 하느님 앞에서 충분히 깊게 쉬고 어떻게 보면 성체를 모신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사실 신영성체라는 것도 있잖아요. 오늘 왜 이렇게 발음이 귀엽죠? 오늘 왜 이렇게 발음이 꼬이죠 진짜? 신령성체의 기도. 네, 예. 그런 점에서 우리 라우렌시오는 하느님 앞에서 정말 제대로 큰 쉼을 체험한 거니까 고해성사할 거리가 아니라 오히려 어머니는 그렇게 말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느님 앞에서 잘 쉬었어? 힘나지? 이런 식으로. 예. 그렇게 오히려. 말해주면 된다. 음. 근데 확실히 저희가 마이크 앞에서 얘기한 게 이제 거의 1년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가요 벌써? 예, 그러니까 편해지시긴 했나 봐요. 이런 사람 때문에 안 된다고. 너님이요, 너님. 저. 예. 제 탓이요. 가슴을 치면서 네. 그 얘기 하셨습니다. 라우렌시오에게 음. 하느님이 쉬라고 그렇게 하셨으니까 잘 쉬었어라고 물어본 다음에 근데 그 기도는 같이 바쳐도 되겠네요. 신령성체의 그럼요. 기도. 아울러서 좀 더 부차한다면 하느님 앞에서 그렇게 자면서 쉬는 것도 참 좋았는데 성체까지 모시면 더 기쁘고 힘이 날 거다라는 거. 그러니까요. 예, 그런 동력까지 네. 예, 지금 또 우리가 기쁜 부활 보내고 있으니까 넵. 그 부활 시기에 만들면 되겠습니다. 0433님 네. 똑같은 말인데요. 꼭 부정적으로 말하는 가족이 있습니다. 아이쿠야. 밉게 또한 교회 공동체에서도 꼭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거 안 돼요. 시작해놓고 대놓고 묵사발을 날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 누구누구를 용서합니다. 이게 사순식이 실천사항이기도 한데 쉽지가 않네요. 쉽지 않아요. 예. 예. 쉽지가 않아서 사실은 주님의 은총을 구하는 거고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게 아닐까 싶어요. 근데 모르긴 몰라도 이렇게 부정적으로 말하시는 분들도 본인 스스로도 참 싫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똑같은 말을 부정적으로 하게 되면 자기가 말한 말은요 상대방도 듣지만 자기도 듣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나쁜 말을 한 사람은 2배로 한 셈이에요. 왜냐하면 자기 입으로 말했고 또 자기가 듣고 우리는 듣기만 하는데. 그렇죠. 그래서 운전할 때 욕하지 마라. 그럼요. 그 얘기 많이 하잖아요. 점점 감정이 업되거든요. 그럴수록. 그 말 자기가 다 듣는 거니까. 그럼요. 예. 맞습니다. 예. 그런 점에서 그 사람을 위해서 좀 정말 진부한 표현이지만 기도를 해주시는 것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매사가 부정적일까요? 하느님. 저 사람이 좋은 말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혹은
가슴에 뭉친 게 있다면 좀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하느님 보시기에 정말 기특해 보이실 것 같아요. 너는 지금 인간적으로 보자면 굉장히 기분 나빠할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저 사람이 뭐가 저렇게 꽁하게 꼬인 게 있길래 저렇게 나쁜 말로 나올까라는 걸 나한테 지금 부탁하러 와줬구나. 고맙다. 고맙다. 내가 챙겨줘야 됐을 몫인데 네가 저 사람을 챙기고 있구나 라고 하면서 두 배로 다른 기도보다 더 두 배로 기특하게 여겨주실 기도가 될 테니까 그렇게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 진짜로 어떻게 보면 불쌍한 사람이고 예. 첫 노래처럼 아픈 사람이거든요. 그렇죠. 아픈 사람이니까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썩내는 게 아니라 기도해 줬으면 좋겠다. 기도해 줄 사람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예. 그리고 또 거기에 더해 가족이잖아요. 더군다나 가족이면. 예. 부정적으로 말하는 가족이 있다고 하니까 그 기도문 중에도 만약에 그게 부모님이라면 부모를 위한 기도가 있고 자녀를 위한 기도가 있고 배우자를 위한 기도가 있으니까 그 기도문을 제대로 바치면서 예. 그리고 진짜로 가족이라면 왜 그런지를 조금 더 실질적으로 알아보실 수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맞아요. 괜히 생뚱맞게 그냥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은 없거든요. 거의. 예. 그런 점에서 가족이라면 조금 더 이렇게 조금 찬찬한 눈으로 봐주실 필요도 있겠다. 그리고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한번 해보는 것도 예. 그리고 용서한다는 게 무조건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잘 지낸다는 뜻은 아니라는 것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열심한 신자들 가운데 조금 오해하시는 게 예수님이 용서하시라 그랬다는데 나는 아직까지도 뭔가 정리가 안 됐고 뿔뚝뿔뚝한데 이거 어떡하지 그러면서 죄책감에 시달리시는 분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1차적으로 말씀하시는 용서해라라는 마음은 미워하는 마음만이라도 내려놓으라는 거지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웃고 떠들면서 무조건 잘 지내라 그건 아니라는 거. 사실 손에 상처가 나더라도 약을 바른 다음에 조금 아물 때까지 닦지가 않고 아물 때까지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막 이렇게 마구잡이로 일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랑 관계에서도 뭔가가 틀어졌다는 것도 저는 상처라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주님의 은총으로 다시 마음 먹고 고해성사한 다음에 용서해야지 마음 먹었다는 건 적어도 앙심을 품지 않았다는 거지. 예. 바로 그랬으니까 어제 막 티격태격 싸웠는데 오늘 술 한잔 해야지 이럴 수 있다는 것까지 가는 건 아니니까 예. 너무 욕심부리지 말자. 그것도 우리 어떻게 보면 교만일 수 있다. 아픈 마음을 내려놓자. 네. 예, 그렇게 용서를 시작하자라는 그런 말까지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부활시기를 네. 보내야겠죠. 마무리할 시간 다 됐습니다. 네. 마무리하는 이 노래는 시모님께 전하는 헌정곡이네요. 지친 하루. 어우 감사해라. 요즘 그러신 것 같아서. 아유, 예. 엠마오 떠나시고 가야 됩니다. 예, 엠마오에서 충전하고 오십시오. 예, 네. 윤종신의 지친 하루 곽진원과 김필의 피처링으로 들려드리면서 출근길 대나무 숲 서울대교구 명동 본당 부주임이신 진슬기 토마스 대학교 신부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인사하겠습니다. 김지현 야고보였습니다. 오늘도 잘 될 겁니다. 거기까지라고 누군가 툭 한마디 던지면 그렇지 하고 포기할 것 같아. 잘 안 거라 토닥이면 왈칵 눈물이 날 것만 같아. 발걸음은 잠시 쉬고